지금 뭐 포털 사이트, 뭐 양대 포털인 네이버라든가 다음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보통은 이 너비 실제 컨텐츠가 표현되는 부분은 1000픽셀 내에요. 아무리 해상도가 높게, 해상도가 높다는 건 글씨가 작아진다는 걸 뜻해요. 전 화면에 모든 게 보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브라우저 보기에서 컨트롤 빼기를 누르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 있죠. 자, 축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헤더 부분이나 푸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자, 축소를 해보니까 윗부분 일련의 띠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로고도 들어가 있고 검색어도 들어가 있고 주된 메뉴. 자, 네이버 쇼핑에서도 지금 현재 크기를 봐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디비전은요, 화면을 꽉 차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안쪽에 실 크기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요소도 필요합니다. 뭐 시험 같은 데서는 화면 100%에 맞게 표현하되 안쪽에 이런 내용을 구현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실제 작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밑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푸터 부분은 느리지 않았네요. 느리진 않았지만 고해상도의 스마트 TV라든가 글씨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모니터를 말하겠죠. 그런 데서 봤을 때 제대로 보이고, 실제는 이제 스크롤바가 안 생기게 해줘야 되는 게 웹 접근성, 뭐 웹 표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들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간혹 너무 크게 만든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자, 이 레이아웃을 디비전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뷰. 세이브를 한 다음에 F12. F12는 뭐냐? 드림위버에서 기본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 대상이 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F12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가 이거는 익스플로러인 것 같아요. 자,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빼기. 어때요? 화면에 꽉 차게끔 표현이 되죠?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화면에 꽉 차게 표현이 됩니다. 1920이라는 큰 해상도 더 넘어가서도 뭐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화면이 왼쪽에 쏠려 있는 느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화면에 맞게 틀을 정해 놓겠고요. 이 틀 속에 디비전을 1000픽셀 가운데에 뜨게끔 해주는 디비전,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응용이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콘텐츠라든가 푸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 잘 봐주시죠. 자, 드림위버에서도 미리 보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림위버의 프로퍼티스 창 윗부분에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특히 태블릿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PC 버전은 뭐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 환경에 맞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막 뿌려봤는데요. 디비전 속의 디비전이라고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디비전 속의 디비전. 자, 지금부터는 이 디비전들에다가 의미를 주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간단히 쓰고 난 다음에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에 이런 글씨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머리글과 함께 위에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해서 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머리글은 자체 내에 여백이 있어요. 내부나 외부에 여백이 있어갖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디비전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순서를 아래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떠한 화면 크기든지 화면이 풀하게 보일 수 있게 넓이를 지정하지 않고 디비전을 만들 것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죠. 그
그 다음에 이 디비전에다가 클래스나 아이디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영어와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게 클래스와 아이디에는 이름이 유효합니다. 한글 이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를 쓴다거나 해서 아이디와 클래스를 주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디비전 속에 새로운 디비전을 생성해 주는데 이 친구들도 역시 아이디나 클래스가 들어가요. 하부에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뭐 어느 과정을 배우고 있다. 거기에 뭐 남자 혹은 여자 아니면 어느 과정 이런 식으로 클래스나 아이디가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든 안쪽에 있는 디비전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크기, 옵티마이즈 사이즈, 1000픽셀 이내, 900 몇이 됐던 1000이 됐건, 1000을 넘어가면 또 화면이 작은 화면에서 보기엔 좀 그렇죠. 네이버나 이런 포털도 1000 안쪽으로 최적화된 너비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의 이제 CSS를 구성해 주고요. CSS 내용 중에 중앙 정렬, 마진값 이런 것도 CSS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자, 제가 좀 드래그해서 글씨를 좀 보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랩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 랩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많이 쓰는데, 랩은 여러분 알고 있는 비닐 랩, 예? 음식 보관하기 위한 비닐 랩들 이런 걸 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RAP.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아니면 이런 래퍼들이 하는 그 랩이 아니라 감싸는 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앞에 샵이 있고 앞에 점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는데 샵이 들어가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애. 여러분 네이버 아이디 2개 없잖아요. 그죠? 아이디 중복 검사 하잖아요. 그죠? 샵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디고요. 하나 이상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점이 들어가 있으면, 점이 들어가 있는 건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는 우리 클래스 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아이디는 고유하지만 클래스는 여럿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 나 이쪽에도 클래스를 쓰고 싶은데 이럴 때 점, 아이디를 쓰고 싶을 때 할 때는 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다가 디비전을 만들어가면서 디비전 고유의 아이디를 지정해보고 이들에게 적절한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 마진값까지 디비전.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디비전을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다가 맨 위에다 할까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약간 뭐 떨거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야, 니네는 뭐니? 아무 이름이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밑에다 밀어볼게요. 야, 니네 밑으로 내려가.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야. 우리도 디비전인데. 자, 여러분 디비전 하나 만들어 보세요. div. 에이, 오탄 하면 안 돼요. 슬래시 디비전. 요거는 계속 몇 개 울고 먹을 거니까 복사를 미리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 주시죠. 컨트롤 C. 자, 밑에다가 이렇게 엔터 쳐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한번 붙여 주시고 하나 붙여 주시죠. 둘을 넣으려고 해요. 일단 하나만 넣게. 하나만 넣겠습니다. 또 이 안에 또 애들을 나누는 애가 또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오늘 이 시간은 좀 복잡하니까 얘는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는 드래그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는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앞에 껌뻑거리는 데다 놓고 탭을 누르시면 이게 뒤로 밀려납니다. 한 발 뒤로 가. 알았어요. 자, 현재 이 디비전이 페어런츠, 부모님 역할을 해주는 아주 큰 분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 디비전, 그 뒷부분, 끝나는 부분에다가 한 자리를 딱 빌려주시고요.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가 계속 나타나네요. 화면 속에. ID라고 쳐보시죠. 그럼 ID가 밑에 보이시죠? 이럴 때 엔터. 엔터를 치시면은 양쪽에 는과 함께 쌍따옴표가 하나 생기죠. 야, 너는 무슨 역할 할 거니? 얘는 랩이야.
대문자, 소문자 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랩인데 이거는 헤더의 랩이다. 헤더는 좀 줄이셔갖고 HD라고 하셔도 알아볼 수 있다면 저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정식으로 해야지. 헤더. 얘는 이렇게 하면은 유일한 랩 헤더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오, 그래? 자, 됐고요. 자, 밑에 있는 애는 랩이 쌓여 있으니까 이 헤더를 미리 복사를 해주세요. 다른 이름 해도 되지만 감싸는 애가 랩이고요. 얘한테는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 ID 얘도 유일한 애예요. 딱 그 고정된. 아니야, 클래스로 해야 되겠다 하면 뭐 클래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0픽셀 안에 쓰고 있는 얘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떠 있으면 혹시 클래스라고 하셔도 돼요. 미리 말을 하던가. C 누르면 클래스가 1타로 뜹니다. 오, 엔터 치시죠. 자, 붙여놓기를 하십니다. 자, ID 앞에 뭐 샵도 없고요. 클래스 앞에 점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ID와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리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야, 정신 차려. 바꿔놨으니까 봐. 이렇게 놔주시죠. 자, 여러분, 랩 헤더라고 하는 애는 상단에 헤더를 감싸고 있는 애인데 화면 크게 쓸 건데 일단 아무 색깔 없고 배경 색깔이 없으면 일단 못 느껴요. 그래서 얘한테는 배경 색깔을 뭐 다크 블루라든가 임의의 컬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현재 랩 헤더에 맞춰주시죠. 잠깐, 요 안에 아무 글자, 클래스 안에다가 아무 글자 좀 써보시죠. 아무 글자 의미 없는 겁니다. 디자인 뷰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안에 뭐가 있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저장이 안 돼 있다면 한 번 더 저장하시는 습관 중요하고요. 랩 헤더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랩 헤더에 머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SS 만들기. 자, 여러분 CSS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다 넣겠냐? 여러분이 이게 누르는 거에 따라 요 밑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냥 하면은 요 밑에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요 자리 바디 밑에다 중요하니까 넣겠다 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밑에다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위치에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나는 잠깐, 아이디인데 아이디는 어디 가고 샵이 붙어 있죠? 샵이 붙어 있죠. 잠깐만, 나 여기 아이디만 썼지 샵은 안 썼는데? 태그에서는 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디비전 중에 랩 헤더에 대한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CSS 창에 all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죠? 여기서 더하기를 눌러줄게요. 새로운 걸 만들어 주는 건데, 잠깐만. 샵 랩 언더바 헤더라고 하는 이름이 알아서 들어가 있죠. 아까 태그라고 했던 거는 골라서 했지만 이거는 맞춰줍니다. 특별한 분이 오셨네요 하듯이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요? 고마워. 내 이름이 알아서 들어가 있군. 당연하죠. 이 내용대로 보이는 거니까요. OK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샵 랩 언더바 헤더. 일단은 뭘 해야 되지? 일단 망설이실 거예요. 얘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배경 색깔만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블루.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두워 보이는 어느 컬러, 뭐 블랙도 괜찮고요. 이미 컬러를 지정해 보시죠. 나는 이 정도. 여러분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자, 생명, 레드, 블루, 뭐 블랙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한 16진수. 예, 6자리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3자리로 웹 표준 뭐 컬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컬러만 지정했고요. 잠깐 너비는 지정해 볼게요. 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는지 여러분 해놔야지 알겠죠. 그죠? 박스 자리에 가셔야 돼요. 배경 색깔은 백그라운드. 박스 자리에 가셔가지고 너비는 안 쓸 거예요. 높이만 좀 많이 줘볼게요. 한 200.
자, 마음 썼다. 인심 썼다, 내가. 200 정도 주겠다. 나머지는 뭐 모르고 그냥 OK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CSS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랩 헤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색깔로. 헤더, 하이트죠. 하이트는 200픽셀. 자, 저장한 다음에 F12 아니면 열려 있다면은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축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축소가 된다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이 안에 있는 애는 아직 아무런 이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썼던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규정을 안 해놔서 디비전 기본인 포스트잇 색깔, 뭐 노란 색깔에 검은색 글씨로만 보이고 있네요. 너비는 지 마음대로 기존 것들랑 똑같이 보이고 있네요. 얘를 좀 바로 잡아줘야겠습니다. 얘를. 이 자네, 예, 저 말하는 거예요. 너 위에 있는 니네 어디 있니? 얘네들 말합니다. 그래 너. 자, 너는 저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머물러 주시고요. 자, CSS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보시죠. 이거 뭐죠? 랩 헤더 아이디 속에 있는 클래스 헤더.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많은 클래스가 아니라 랩 헤더에 있는 클래스인데 헤더. 좀 복잡하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아이디는 지워주시고요. 헤더만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헤더, 오케이. 자, 관등 성명 보여주듯이 얘가 쓰여진 건데, 앞에 있는 본인 것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클래스는 헤더고요. 오케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뭐, 글씨 색깔, 이거, 저 배경 색깔에도 좀 바꿔줘야지 애들이랑 구분되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래 안 써도 돼요. 근데 구분하려고 하얀 색깔로 놔볼게요. 딴 애들이랑 구분해 주려고요. 자, 그리고요, 박스 사이즈로 가서 너비를 1000픽셀을 놔주시죠. 1000. 자, 1000픽셀까지 줬습니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자, CSS가 한 줄이 더 생겼네요. 자, 앞에 뭐가 있었는데, 찍어서 이렇게도 했고요. 배경 색깔은 너비는 나중에는 배경 색깔은 없애야 되겠죠. 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자, 기존에 열려있는 거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제 크기, 컨트롤 제로. 1000픽셀, 잠깐요. 픽셀 수가 맞나? 1000픽셀 맞군요. 예, 이게 1000픽셀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자, 어쨌든 기존 내용들은 너비가 제각각인데 지금 만들어 놓은 얘만은 크기가 1000 혹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 놓은 1000에 가까운 수치. 자, 좌측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 받으시죠? 좌측에 몰려있죠, 그죠? 자, 현재 좌측에 몰려있는 애를 가운데 한번 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컸어요. 자, 여러분 보여드리기 좋게 꾸몄던 거였는데, 자, 볼게요. 자, 얘입니다. 이 앞에 있던 없던 원래 보여지는 건 이상은 없어요. 자, 이상은 없고요. 그냥 일단 눈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트 밑에다가 아니면 현재 위트 옆에다가 한 칸을 띄워서, 자, 한 칸 띄우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여기다가 M이라고 해보시죠. M. 자, M 치니까 마진이 1타로 뜹니다. 자,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치시고 뭘 써야 될지 막 고민이거든요. 자, 마진. 위와 아래는 0. 자, 0이라고 쓰세요. 한 칸 띄워주시고 첫 번째 보이는 오토. 방향키를 내리신다거나 아니면 자리 가셔갖고 더블 클릭 혹은 이런 경우는 엔터. 자, 한 칸 띄워볼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을 때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무시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빨갛게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애인데 중요한 걸 표시할 때 야, 이거 꼭 기억해. 자, 매드맥스에 보면은 막
나를 기억해 하듯이 기억해 하면서 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확실히 없애려면 확실히 없애주시던가. 자, 뒤에 뭐가 있을 거라면 세미콜론. 자, 이렇게 주셔야지, 너비는 얼마인데 화면 가운데 떠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CSS에서는 주석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죠. 슬래시, 별표 2개, 슬래시,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써주면 CSS의 주석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한번 써볼게요. 상하, 마진 0, 좌우는 자동. 이건 뭐라 하냐면 중앙을 말한다. 중앙. 자, 이걸 뜻합니다. 주석 쓴 것도 막 리프레시 누르라고 나오네요. 자, 저장한 다음에 열려있는 거에서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가운데 딱 떠있죠? 에이, 글씨가 너무 커요. 자, 밑에 있는 얘네들은 솔직히 그런 데 들어가야 돼요. 이런 애들. 그래서 1000픽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디비전 태그에. 자,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아유, 존재감이 없군요. 존재감이 없군요. 얘한테 높이 좀 아까 200보다는 조금 모질라게지만 한번 줘보시고요. 얘한테다가 뭐 배색을 뭐 다른 색깔, 뭐 하늘색도 괜찮고 사이안 한번 지정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일단 이 정도의 레이아웃 가운데 해주는 개념으로 해주는 거. 특별히 하지 않는다면 디비전의 너비를 1000, 그 다음에 마진 값을 0 오토 해주면 밑에는 그냥 일자가 돼요. 그 옆에 막 파란 색깔 쫙 나갔던 애는 없이 처리가 된다면 클래스 헤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애들을 공유해서 이런 애들만 써갖고 배색만 없다면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왕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한 칸 띄워주시고요. H. 자, 잘못 썼네요. 한글로 하면 안 돼요. H. 하이트입니다. 밑에. 자, 직접 하드 코딩으로 CSS 넣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아요. 높이는 아까 200으로 위에 해 있으니까 100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넣는데 이렇게 주면 에러가 뜹니다. CSS는요, 저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거나 그 뒤에 뭐가 또 생길 때는 꼭 세미콜론을 찍어 주셔야지, 안 찍어 주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이트는 100으로 해라. 자, 백그라운드는 좀 바꿔보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지워 주신 다음에, 지운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컬러가 나타나죠. 이걸 더블 클릭.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 색깔이야. 이거? 그래. 아유, 눈에 쉰데. 자, 이게 이제 이 사이안에 가까운 16진수 표준 컬러 중에 그 내용입니다. 저장한 다음에 기존에 열려있는 곳에서 잘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주 귀엽게 뜨고 있네요. 짠 해서 배색은 틀리니까, 야, 밑에 있는 애들과 나는 틀리다고. 내가 클래스야. 그 다음에 너는 뭐니? 난 그냥 디비전이야. 아시겠죠? 여기 디비전들도 필요하면 이쪽에 회유를 해서, 야, 우리 쪽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좀 궁금한 점 하나 있었죠?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거 뭔 차이냐? 이 속에 있는 뭐라고 하는 표시를 내준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뭐라는 표시를 내준 겁니다. 헤더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면 뭐 굳이 안 써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떠 있는 거에서 F5번을 눌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디비전 태그의 가장 기본적인 툴로 하나를 보여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맞은 값들이 제로가 돼야 돼요. 백그라운드, 즉 바디와 관련된 애들은 마진 값을 제로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바디 중에 마진이 엉뚱하게 돼 있죠. 야, 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0은 뒤에 픽셀이라는 수치를 안 쓰셔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저장하고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꽉 찼죠, 이제? 아까 보였던 부분이 5픽셀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표현이 됐죠. 자, 디비전 레이아웃의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